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로의 절연 및 접지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로의 절연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절연이라는 거는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막는 거를 절연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제 쉽게 이렇게 도처로만 되어 있는 나전선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나전선을 우리가 만졌을 때 감전될 위험이 많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가 흐르지 못하도록 나전선 주위에다가 이런 절연 피복을 이렇게 씌워주는 겁니다. 이때 얘를 우리가 절연체라고 부르고 여기에 전기가 흐르는 부분은 도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도체에 흐르는 전기를 막는 성분이 우리 I라 쓰고 얘를 저항이라고 부르고 이제 더 자세히는 전기저항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면 이제 이 도체에 전기가 흘러야 되는데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이런 전류를 막아주는 게 절연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 성분입니다. 이 저항을 우리가 절연 저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 절연체가 가지고 있는 절연체가 성능이 뛰어나려면 절연 저항의 크기도 똑같이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절연대에서 배우는 학문이 오늘 배우는 부분이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로 절연을 제해주는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로는 첫 번째로 접지공사의 접지점, 중성선, 접지기준 전선에다가는 절연을 제해줄 겁니다. 자, 접지공사의 접지점에다가는 절연을 제외시켜 줄 거예요. 이 말은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어떠한 기계구의 외함이 금속으로 되어 있다면 이 전기가 이쪽 고장이 일어나서 전류가 이쪽에 누설 전류가 외함의 겉면을 흐를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외함의 겉을 만지면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감전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는 부분에 한 지점을 전선을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이쪽 대지로 방류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접지라고 부르고 이 점을 우리가 접지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 접지해 놓은 부분은 접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전기가 빠르게 여기에 있는 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대지로 방류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접지점을 전기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절연시켜버리면 이런 접지가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접지공사에 접지점에다가는 절연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시험용 변압기나 전기 울타리의 전원장치 등입니다. 전기 울타리 같은 거는 우리가 가축 같은 게 야생동물 같은 게 들어와서 가축을 잡아먹는다든지 또 농작물을 잡아먹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울타리를 이런 식으로 세워주는 거를 우리가 전기 울타리라고 부를 건데 이 전기 울타리의 전선을 절연전선 써버리면 얘는 감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울타리가 될 수 없겠죠. 당연히 전기 울타리는 절연하지 않아야지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신 거고요. 세 번째로 전기 보일러나 전기로나 전기 욕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술적으로 절연을 시켜놓고 얘를 뜨겁게 달굴 수가 없어. 뜨겁게 달궈버리면 절연체가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얘는 아직 기술적으로 기술도에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연을 제해도 된다라고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그때 흐르는 절연저항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공식이에요. 우리는 저항을 구하는 공식은 전류분의 전압이었었죠. 절연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연저항의 크기는 전류분의 전압입니다. 그렇다면 절연체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누설전류라고 부를 거기 때문에 우리 절연저항의 크기는 누설전류분의 전압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흐르는 누설전류는 많이 흐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설전류는 최대 공급전류의 2000분의 1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기준도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절연저항이 정상적인 저항값을 가지고 있는지 절연저항 측정 시험을 할 건데요.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때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간 또는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 값을 구하는 시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전압이 SELV이거나 PLV 같은 경우에는
직류 250V를 가해줘서 전원주행 값이 0.5메가옴 이상이 나오면은 정상이다라고 판단한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로 FELV나 500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류 500V를 가해줘가지고 전원주행 값이 1메가옴 이상이면 정상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500V를 초과한 장소 같은 경우에는 직류 시험 전압을 1000V를 가해줬을 때 그때의 전원주행 값이 1메가옴보다 높다면은 그때는 정상이다라고 본다라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에 대해서 조건 따라 기억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SLV, PLV, FLV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 저압을 일컫는 용어들이에요. 특별 저압이라는 것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직류 120V, 교류 50V의 아주 낮은 전압으로서 인체가 감전됐을 때 인체가 감전됐을 때 인체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아주 낮은 전압을 우리가 특별 저압을 부를 거고요. SELV는 Safety ELV라서 얘는 안전 특별 저압이고 PLV는 Protect ELV여서 보호 특별 저압이고요. FELV는 Function ELV라서 기능 특별 저압을 의미한다. 라는 것 정도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근데 만약에 이때 측정 시에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서지 보호장치 또는 기타 기기 등은 측정 전에 분리시키고 시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분리가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기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전압은 가장 낮은 전압인 250V를 가해가지고 그때의 전원주행 값이 최고 등급인 1메가옴 이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그때 정상으로 판단해 주겠다는 예의 규정이 하나 있고요. 네 번째로 정전을 시켜놓고 시험을 해야 되는데 정전이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병원같이 전기가 가장 계속해서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는 정전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조건상에서 누설되는 전류가 1mA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조건도 정상이구나 라고 판단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전원주행 측정을 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기구를 우리가 매거라고 부른다. 매거라고 부르겠다라는 것 정도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 절연체가 견딜랬자. 견디는 힘을 시험하는 게 절연 내력 시험이에요. 이 절연 내력 시험은 시험 전압을 연속적으로 몇 분간? 10분간 가해줘야 된다. 이거 하나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절연 내력 시험은 전선과 전선간 철심과 외암과 전로와 대지간 사이에 가해주는 방식을 채택할 건데 자주 나오는 방식 위주로 기억한다면 최대 사용답이 7kV 이하 장소에서는 그 전압의 1.5배 전압을 시험 전압으로 가해줄 거예요. 근데 그때 최저 시험 전압은 그래도 500V는 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집이란다면 220V를 쓰고 있겠죠. 그럼 220V이기 때문에 얘의 1.5배인 330V가 시험 전압 나올 건데 500V 낮은 경우에는 시험 전압 몇 볼트 쓰겠다? 500V를 쓰겠다라는 조건 하나 정도만 추가적으로 기억하시고 나머지 7000V 이하에서는 무조건 1.5배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조건 상관없이 중성점 다중접지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그때는 0.9배를 쓰는구나 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고 추가적으로 자주 나오는 것들이 직접 접지라는 표현이 나오는 조건에서 170kV 이하에서는 0.72배를 가해주는 시험자를 가해줄 거고요. 170kV 초과 장소에서는 0.64배를 해준 시험답을 가해주겠다. 라는 것 정도까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여유가 있으시면 조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접지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는 설명드린 대로 어떤 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로의 어떤 부분을, 일부분을 대지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대지로 방류시킬 수 있도록 칠하는 거를 우리가 접지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안 좋게 흐르는 전류를 이쪽으로 다 보내주는 거니까 감전이라든지 화재 사고를 방지할 것이고, 이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니까 이쪽에 계정기를 달아서 보호 계정기의 동작을 확보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선로에 낙뢰 같은 걸 맞아서 이상점이 생긴다 하더라도 중성점을 통해서 대지로 방류될 거기 때문에 커진 전압을 낮출 수가 있겠죠. 이 말은 곧 전로의 대지나 상승까지도 낮출 수가 있더라 라고 접지공사의 가벼운 목적 4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접지 시스템의 구분로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선로를,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선로에 세 선이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얘는 곧 이렇게 세 개를 결선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Y결선을 이렇게 해줄 것이고요. 그때 이 가운데 있는 지점을 대지에다가 연결시키는 접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얘를 중성점 접지라고 부를 건데 이런 식으로 중성점 접지를 해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선로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이 전류로 흘러보내줘서 해결할 수 있겠죠. 그 때문에 얘를 전력 계통을 다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접지를 우리가 계통접지라고 부를 겁니다. 일선 지락 사고 시에 전이상선 억제 및 보호계정기의 동작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우리가 계통접지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통접지의 방식으로는 TT 방식, TM 방식, IT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T가 이쪽에 있는 계통접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T가 우리의 보호접지 생각한다 보시면 돼요. 자, 보호접지라는 거는 이쪽에 있는 전선 하나와 이쪽에 있는 전선 하나를 사용해서 어떤 부하를 달겠죠. 그러면 부하의 케이스가 금속으로 되어 있다면 이쪽에 감전 유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접지를 하겠죠. 이렇게 하는 접지를 우리가 보호 접지라고 부를 거예요. 보호 접지, 기기의 외암을 접지하거나 감전 사고를 방지하는 접지를 우리가 보호 접지라고 부를 건데, 자, TT 방식은 계통 접지는 T가 뭐냐면 테라, 땅이야. 땅에다 하는 방식이 T 방식. 그렇다면 T 방식은 보호 접지도 직접적으로 땅에다 하는 방식이 T 방식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TM 방식은 계통 접지는 T니까 땅에다 하고 보호 접지는 뭐에다? 중성선인 N선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게 TM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IT 방식은 계통 접지는 인슐레이션 할 거야. 절연시킬 거야. 계통 접지는 안 할 겁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에 보호 접지는 똑같이 땅에다 하는 방식이 우리 IT 방식이구나 라고 정도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TM 방식에는 S 방식, C 방식, CS 방식이 있는데 S 방식은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쓰는 방식이 S 방식이고 C 방식은 중성선과 보호선을 하나로 겸용선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선이 N선과 P선이 따로 있으면은 S 방식, 중성선이 N선과 P선을 결합해가지고 P, N선이라는 하나의 선으로 만든 거를 우리가 C 방식이다 라는 것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피레 시스템 접지가 있는데 아주 가볍게 설명드리면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집이 낙뢰 받지 말라고 위쪽에 이렇게 수레부인 피레침을 만들어 놓죠. 그러면은 피레침이 낙뢰를 맞아주면 우리 집이 보호가 되는 건데 이게 보호가 되면 여기에 맞은 전기가 어디로든 흘러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피레침을 인하도선을 이용해서 접지국으로 이용해서 이때 맞은 전류를 대지로 방류시키는 접지를 우리가 피레 시스템 접지라고 부른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지 시스템의 구분로는 계통 접지, 보호 접지, 피레 시스템 접지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신 거고 그때 계통 접지로는 TT 방식, TM 방식, IT 방식이 있구나 라는 거고요. 그때 TM 방식에는 S 방식, C 방식이 있는데 따로따로 쓰면은 S 방식,
교명의 선을 쓰면은 C방식이구나 라는 것 정도까지만 분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두 번째로는 접지 시스템의 종류인데, 접지 시스템의 종류로는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가 있습니다. 단독 접지는 이 시스템이 특고합, 고합, 저합, 필의 설비, 저합이 아니라 필의 설비, 통신 설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특고합 따로 접지하고 고합 따로 접지하고 저합 따로 접지하고 필의 설비 따로 접지하고 통신 설비 따로 접지하는 방식을 우리가 단독 접지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는 특고합, 고합, 고합이 너희들은 전력선이니까 한 번에 뭉쳐서 접지할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공통 접지할 거예요. 특고합, 고합, 저합은 같이 접지하고 필의 설비, 저합, 필의 설비, 통신 설비는 따로 하는 방식이 공통 접지인 거고, 통합 접지는 특고합, 고합, 저합, 필의 설비, 통신 설비 한 번에 합쳐가지고 한 번에 접지하는 방식을 우리가 통합 접지라고 부르겠다라는 구분 분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접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데, 접지의 구성 요소로는 첫 번째로 어떤 부분을 접지하기 위해서는 대지에 접지 극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접지 극이 있습니다. 그러면 접지극까지 전선으로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 선을 우리가 접지선 또는 접지도체라고 부를 거예요. 아까 전에 배웠던 것처럼 전기 사용 기계가 있으면 감전되지 말라고 얘를 이렇게 주접지한자 연결시켜서 접지를 하겠죠. 이렇게 하는 접지를 우리가 보호접지이기 때문에 얘를 보호도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접지의 기본 요소로는 방금 봤던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가 있구나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전력 설비가 아닌 이런 금속이 있는 부분, 수도가 아닌 가스 같은 금속 부분도 전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위를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선을 우리가 주등전위 본딩선이라고 부를 것이고, 그럼 이 주접지 단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금속끼리 연결시키는 거를 우리가 보조 등전위 본딩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구분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호도체도 전선이기 때문에 얘도 단면적이 정해져 있겠죠. 기본적인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기본은 6스퀘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접지도체 하면 기본은 6스퀘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6스퀘어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외적인 조건은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많이 흐르는 필의 시스템 접지라든지 또는 중성점 접지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16스퀘어 이상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접지도체는 6스퀘어, 필의 시스템 접지나 중성점 접지 나오면 16스퀘어라고 구분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철제선을 쓰게 되면 50스퀘어 이상을 써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접지도체 마찬가지로 코드라든지 캡타이어, 케이블을 쓰게 되면 최소 굵기는 몇 스퀘어? 0.75 스퀘어 이상을 써야 된다라는 거는 항상 똑같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자, 변압기의 접지저항 값을 구할 건데, 접지저항도 마찬가지로 접지저항도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입니다. 그러면 접지에 흐르는 전류가 무슨 전류예요? 대전원 전류니까 얘를 우리가 지락 전류라고 풀 거예요. 그럼 얘는 지락 전류분의 전압인데 이 전압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150 또는 300 또는 600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쓸 거예요. 이 조건은 어떤 경우에 쓰는가 하면 보호장치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호장치가 없으면은 150을 선택할 것이고요. 보호장치가 2초 이내 동작하면은 300 쓸 것이고, 보호장치가 1초 이내 동작하면은 600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문제를 쓰더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지도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접지도체는 지하 0.75m부터 지표상 2m 부분까지는 합성 수지관을 사용해서 얘를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보호도체예요. 보호도체는 이렇게 주회로선이 있으면 여기에는 주회로선을 이용해서 어떤 기계구를 사용하겠죠.
그러면 이 기계구에 외함을 접지하는 게 이게 보호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도체는 그 위에 쓰고 있는 이 상도체 또는 선도체의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이때 사용하고 있는 상도체 굵기가 16스퀘어보다 작다면 보호도체의 최소한 면적은 이 상도체 굵기하고 똑같은 굵기까지 써도 돼. 똑같은 굵기 이상을 쓰면 됩니다. 만약에 이때 쓰는 상도체 굵기가 16보다는 크고 35보다는 작다면 그때는 보호도체의 최소한 면적은 16스퀘어보다 크면 돼요. 마지막으로 상도체 굵기가 35스퀘어보다 큰 경우를 한다면 그때는 보호도체 굵기는 상도체 굵기의 2분의 1보다 더 큰 거를 써주면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호대 전면적 중에서는 기계의 손상에 대해서 보호되는 경우는 2.5스퀘어, 알루미늄은 16스퀘어, 기계의 손상에 대해서 보호하지 않는 경우는 구리는 4스퀘어, 알루미늄은 16스퀘어 같은 내용이 있는데 시험에는 잘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거는 보호도체하고 개통도체, 겸용도체가 있어요. 이렇게 겸용도체를 쓰는 경우라고 한다면 구리는 10스퀘어 이상, 알루미늄은 16스퀘어 이상을 쓴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시면 도움은 좀 되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는 조금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접지를 이제 시설해 보겠는데 접지극 시설에서 접지극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토양에 매설되어 있는 금속 같은 경우는 다 접지극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뭐만 안 되냐면 강화 콘크리트만은 안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접지극으로 거의 다 쓸 수 있는데 강화 콘크리트는 접지극으로 쓸 수 없다라는 것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지극의 매설 방법으로는 접지극은 대지 안에 자 만약에 지지물 위에 변압기가 있을 것이고요. 이 변압기가 금속으로 되어 있다면 이 변압기에 금속이 있는 부분을 접지를 하겠죠. 그러면 접지극의 매설 깊이는 지표상 75cm 이상의 깊이로 놓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겨울철 되면 땅이 열 건데 땅이 열게 되면은 대지가 쪼그라들면서 하나의 덩어리가 돼버리면서 여기 있는 접지극하고 떨어져 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접지장 값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접지극은 지하 몇 센치, 지표상 몇 센치, 70cm 이상 깊이에 매셔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이고 아까 시험에 배웠던 것처럼 여기 있는 전선을 접지 도체를 보호주기 위해서 이때 들어가는 이 선은 뭘로써 합성수지관 공사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때는 지중으로 0.75m, 지상으로는 2m 부근까지는 합성수지관을 이용해서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때 사용하는 접지선은 여기서 시설하는 지지물이 철로 되어 있는 철주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1m 이상 이격거리 돼야 되는 것이고 1m 이상 이격거리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때 전선 어떻게? 0.3m 이상 더 깊게 넣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땅을 파봤더니 땅 속에 수도관이라든지 초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얘도 뭘 사용할 수 있다?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이고 근데 조건은 수도관 같은 경우는 접지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장 값이 3옴 이하 되고요. 철골 같은 경우에 접지극을 사용하고 싶으면 그때 전기장 값은 2옴 이하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접지장이라는 하는 거는 작을수록 좋은 건데 이 크기를 작게 하는 방법으로는 접지극의 크기를 크게 해주면 되겠죠. 면적이 넓어지면 저항이 작아지니까. 그 다음에 매설 깊이를 깊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접지극을 병렬로 시설하는 방법이겠죠. 근데 접지극을 만약에 병렬로 이렇게 넣어버리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방류된 전기가 서로 만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극과 극 사이는 몇 미터? 2m 이상의 간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매시공법이나 매설지동공법 등에 의한 접지극의 형상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접지극이 이런 밀폐된 판때를 한다면 좀 더 닿는 면적이 커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철망 같은 구조로 만들거나 여기 접지극의 끝부분에 도선을 더 달아서 면적을 넓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것이고 이렇게도 안 돼버리면 마지막으로는
화학재, 저감재 등으로 토지의 성질을 바꾸는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접지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거는 대지의 기초 저항값이 가장 크겠죠. 대지의 성질에 따라서. 황토냐, 모래냐, 자갈밭이냐, 암석이냐에 따라서 닿는 면적의 크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지 저항, 기본적인 대지 저항 크기가 중요하더라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지의 종류로는 동판, 동봉, 철간, 철봉 등이 있는데 얘들은 각각에 따라서 최소 두께하고 지름, 굵기 같은 게 있어요. 자, 동판은 두께는 0.7mm 이상이 되고요. 단면적은 900제곱cm 이상이 됩니다. 동봉이나 강봉은 지름은 8mm 이상이 되고 길이는 0.9m 이상이 돼요. 철간은 외경이 25mm 이상이 되고 길이는 0.9 이상이 되고요. 철봉도 지름은 12mm 이상이 되고 길이는 0.9 이상이 된다라는 거는 외우셔야 되는 문제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번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